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이게 영상 기록을 하면 이렇게 좀 약간, 느리게 좀 약간 뭔가 좀 있구나. 살짝. 자, 보시면은, 자, 1번 문제는 이제 약수를 구하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약수라는 거에 대한 거를, 일단 코딩으로 구현하기 전에 약수가 뭔지, 일단 사전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수라는 거를 뭐 초등학교 때인가 아니면 중학교? 어쨌든 우리가 뭐 초중고 이렇게 뭐 그 아마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는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학창 시절에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이제 약수라는 개념을 아마 어쨌든 접해 보셨을 건데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 까먹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거나 왜냐하면 거의 쓸 일이 없죠 이런 거를 예, 거의 접할 일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성인 되고 나서 그래서 딱 문제는 이제 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우리가 뭐든지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현을 할 때 어떤 걸 구현하는지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또 뭐 업무라고도 하는데 어떤 업무인지를 알아야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구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만약에 주식에 대한 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주식을 알아야 뭘 만들죠. 그죠? 주식이란 게 뭔지는 알아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의료 IT 이제 어떤 전공이 의료 IT 쪽이잖아요. 그래서 의료라고 했을 때 어떤 병원의 어떤 그런 업무라든지 그죠? 어떤 그쪽에 특화된 어떤 기술이라든지 뭔가 또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의료 시스템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개발 쪽에서 또 인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연봉을 좀 고액 받으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또 이제 뭐 지금 또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워낙 또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뭐 대기업에서 많이 또 개발자들 뭐 뽑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연봉도 많이 올려서 막 데리고 가고 뭐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금융 쪽이 그래도 많이 좀 이렇게 받는 편이긴 했어요. 정확한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대략 보편적으로 알기에 주변에서 알기에 또 금융권에서가 좀 많이 좀 준다. 이랬었는데 어쨌든 금융 쪽이라 그러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우리 그 뭐 은행권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업무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증권 쪽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금융 쪽도 이렇게 증권 그다음에 정말 금융 이제 그 은행권 그다음에 보험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 세 가지 가지고도 또 약간 그 연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내가 진짜 딱 진출하고 싶다 했을 때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뭐 자바든 뭐든 뭐 그런 기본적인 기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런 지식들은 있어야 되지만 그 기본에 깔고 뭔가 은행 업무든 자기 그 분야에 있는 그 업무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길 원해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좀 알면 좋은데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업무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아라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만들려면 그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사전의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또 해야 돼. 아까 지금 뭐 약수 구하자는데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우리가 뭐 해볼 때는 사실 쉬운 거 가지고 일단은 좀 해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런 거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다 큰 의미를 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금융이든 뭐든 간에 내가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쪽에 이제 업무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난 정말 컴퓨터만 전공하고 나왔거든.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전공 그런 업무들을 알 수가 당연히 좀 접하기가 힘들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으로는 되게 숙달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특화된 업무 쪽의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또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타 전공하신 분들, 그러니까 비전공자 분들, 자 그런 분들이 또 IT를 전공하셨을 때 또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비전공을 해서 오시면은 확실히 좀 어렵긴 하죠. 이런 거 막 배우는 거 진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이제 성공하는 게 엄청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노력 대비를 했을 때는 뭐 그래도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들이 노력은 좀 덜 하셔도 이쪽 부분들은 많이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긴 하지만 좀 뭔가 좀 다른 분야에 대한 걸 이제 접목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경제학과나 이런 건 나오신 분들이 또 금융 쪽은 또 잘 아니까 그냥 IT만 딱 배우면 또 그쪽으로 좀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IT가 만만한가요? 또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래서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긴 해야죠. 열심히 해 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그런 분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코딩을 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걸 만드는 거야, 어떤 걸 만드는 거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좀 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귀찮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시면 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수학자도 아니고 그죠? 그 무슨 수학을 이거 뭐 나 또 수학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다 공부를 해야 돼. 프로그래밍 짜는 건 그냥 기본인 거고 이런 것들도 또 두루두루 또 섭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 그죠? 약수가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약수란에서 이제 이렇게 딱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뭐야 이거?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번에 12라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자 12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래서 이렇게 1부터 12.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 안 되고 12까지 해가지고 이 안에서 12를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뭐 예시까지 같이 넣어놨으니까 약수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수 구하는 거는 이렇게 이거 1을 1로 나누어 보고 12를 1로 나누어 보고 2로 나누어 보고 3으로 나누어 보고 4로 나눠 보고 6으로 나눠 보고 12로 나눠 보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12라는 숫자라고 그러면 12보다 작은 숫자들로 해서 쭉 나눠 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좀 넣어 놨는데 그래서 1부터 12까지 숫자로 12를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거. 자, 그 나눠 떨어지는 거를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아이고 한번 이제 한번 해보면은 자, 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디바이저라고 해서 이제 클래스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고요. 자 제가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메인은 뭐 따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갖고 좀 해보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간편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냥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스태틱으로 만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객체 생성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객체 생성하는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메서드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자 약수 구하는 걸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디바이저.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를 만들고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보이드죠? 보이드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일단 12라는 숫자를 일단 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12를 기준으로 해서 12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가장 쉬운 부분부터 가장 이제 최소화되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하면은 좀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되는 것은 12. 뭐 12가 솔직히 12가 올 수도 있고 20이 올 수도 있고 30이 올 수도 있고 뭐 12의 약수만 구하면 땡인가?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어떤 수가 들어와도 약수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코딩을.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거 문제 풀 때 10이니까 12에 대한 것만 증명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가 들어와도 그거를 이제 구할 수 있게 만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일단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 특정 지어서 일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이라고 딱 그걸 일단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자, 일단 1부터 그죠? 12니까 1부터 12 사이, 그죠? 사이의 수로 12를 나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눠 떨어지는 것들을 출력하자. 자, 그래서 이제 나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뭐 1, 2, 3 다 뭐 입력해 갖고 일일이 뭐 하느냐? 그게 아니죠. 포문이 그걸 이제 대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12를 딱 넣고 0으로 나누면 안 되죠. 0으로 나누면 오류 나요. 그 자바에서는. 그래서 1 넣어주고 그다음에 12까지도 나눠보면 나눠봐야 되니까 자기 자신 원래는 근데 1과 자기 자신은 어차피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거에서 제외를 시켜놔도 뭐 무관해요. 어차피 1, 뭐 5, 뭐 5가 되고 뭐 20이 되든 뭐가 되든 1과 그 자신의 수는 어차피 나눠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외시키고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다 포함을 시켜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될 거, 자, 이제 조건 넣어가지고 이제 확인하면 되죠. 1부터 12 사이의 숫자를 차례차례 나눠봐. 자, 그러면 12 모듈러스 i 이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그쵸? 나누어 떨어지면 그게 약수죠.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약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걸 출력하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프린트까지만 해서 i를 출력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다 따닥따닥 붙으면 조금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 배웠으니까 역슬러시 t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탭 있죠. 탭 이렇게 탭 누르면 이렇게 탭 이만큼 가잖아요. 탭 그죠? 이렇게 이제 탭에 아이고 뭐야 탭만큼 이제 이렇게 공백을 띄워주는 그게 이스케이프 문자 중에 역슬러시 탭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이 돌면서 출력되면서 탭만큼 공백 이렇게 띄워지고 그다음에 또 출력되고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게 연속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이제 해볼 건데 여기에 이렇게 디바이저라고 쓰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객체 생성해 가지고 실행을 해놨기 때문에 뭐 괜찮을 거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바로 좀 스태틱 메서드에다가 지금 얘를 지금 호출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자, 스태틱은 이미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메서드이기 때문에 완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메모리에 미리 올라가져 있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쓰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같이 맞춰줘야 돼. 메모리에 올려놔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메서드 디바이저라는 메서드가 이 디바이저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객체 생성해 주는 거야. 뭐 자기 걸 자기가 객체 생성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디바이저에 자, this라고 할게요. this는 new divisor. 자, 이렇게 객체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객체명점 메서드. 자, 이렇게 이제 호출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문법이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메인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객체 생성한 다음에 실행을 시켰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여기 스태틱을 붙여서 그냥 해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19명이나 되시는데, 그죠? 분명히 제가 동일한 주문을 했어도 다양하게 썼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저 뒤에 있는 게 왜 자꾸 같이 실행이 이거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 2, 3, 4, 6, 1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가 구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1로 나눠지는 건 당연하고 2, 6, 12, 3, 4, 12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그냥 뭐 워밍업이죠. 그냥 우리가 이거 뭐 그냥 자, 그래서 이제 구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약수를 이제 구하는 거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잠깐만 여기서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얘가 12에 대한 약수를 지금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12가 아니라 어떤 수를 넣더라도 구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쓰면은 얘는 진짜 딱 12에 대한 것만 구하는 걸로 해서 한정 지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이건 12에 대한 약수 구하는 걸로 그냥 그거밖에 쓸 수 없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되게 아깝죠. 재사용을 못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다시 좀 바꿔보면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드 코딩으로 만들어 놓고 딱 봤을 때 내가 그럼 과연 여기서 12가 아니라 다른 수의 약수를 구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떤 수가 어떤 값이 바뀌어야 될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드 코딩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내가 재사용을 하려면 어떤 값이 바뀌게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얘죠. 얘 12의 약수를 구했었으니까 내가 만약에 20의 약수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변경되잖아. 그죠?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A라고 넣어볼게요. A라고 변수를 그래서 리터럴이 아니라 변수로 작성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A가 빨간 줄 가는 거 이유를 또 모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이제 변하는 값인데 결국 이제 이거를 어딘가에 선언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죠? 어딘가에 선언을 해놔야 얘가 오류가 안 나겠죠. 자, 변수는 뭔가 어딘가에 선언을 해놔야 쓸 수가 있으니까 저렇게 변수만 딱 이렇게 들어가면 프로그래밍상에서 자바가 저기 뭐 진짜 완전 저게 뭔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 아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주면 얘도 오류나. 왜요? 변수는 기본적으로 뭔가 초기 값을 지정을 해놔야 이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 그죠? 안 쓸 땐 상관없어. 근데 뭔가 값을 넣어야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해? 그러면은 뭐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하드 코딩하고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를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내부 코드를 바꾸는 거잖아. 그죠? 내부의 코드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 디바이저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얘 내부 코드에 들어가서 이제 코드를 고치는 거야. 그죠? 이 고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고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30 들어가는 건 맞는데
여기서 고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내부 코드를 내가 수정을 하는 거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지정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외부에서 값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자, 이게 얘 자체는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여기다 선언하는 건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 안에서 쓰는 건 파라미터. 그러니까 같은 내용, 같은 앤데 지금 어떤 위치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불려요. 이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얘는 아규먼트라고 그러고 이 10이라는 거 자체는 아규먼트라고 그러고 그다음 여기에 선언되어 있는 이제 변수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얘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지만 자,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걸 쉬운 코드 가지고 어쨌든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무래도 정리하기도 쉽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원래 저 int a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선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요거를 얘가 그대로 이게 녹화를 하니까 조금 이게 딜레이가 생기는구나. 뭔가 메모리를 많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물론 이렇게 쓰는 거는 문법이 좀 잘못됐죠. 어떻게? 이렇게만 정의를 해놔야지. 이렇게. 이게 이제 파라미터 선언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왜 쓰는지 아시겠죠? 파라미터를 왜 쓰는지. 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어떻게요? 내가 20을 넣던, 30을 넣던, 40을 넣던, 45를 넣던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설정이 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뭐예요?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메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짜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 왜 쓰는 건지 조금 감 잡으셨죠? 뭐 파라미터를 어쩔 때는 아무것도 선언 안 하고 쓰고 어쩔 때는 저렇게 넣어서 쓰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값이 더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면 돼. 계속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문자열도 해야 돼. 그럼 문자열도 넣어. 문자열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받아가지고 받아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쓸 거면 이런 식으로 다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파라미터 어려운 개념 아니죠? 내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뭔가 써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는 오류가 났었는데 지금 이제 오류가 안 나요. 그죠?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는 빨간 줄이 갔었단 말이야. 그죠? A나 이런 것들도 잘못됐기 때문에 빨간 줄이 이렇게 가긴 했지만 이거 자체만 놓고 봐도 잘못된 거야. 왜? 그죠? 뭐 왜라고 할 것도 없죠. 이름이 똑같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자바가 나중에 호출했을 때 얘를 호출해야 될지 얘를 호출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 제가 파라미터를 딱 선언을 했더니 잘 돼. 요건 또 인정을 해. 왜냐? 구별이 되니까. 어떻게 구별이 돼? 내가 여기서 호출했을 때 구별이 돼요. 보이시죠? 구별이 돼. 파라미터가 없는 거, 있는 거 구별되잖아. 그죠? 자, 이름이 같지만 자바라는 녀석이 구별을 할 수가 있어. 없는 거, 아규먼트가 없는 거, 있는 거. 자, 이름은 같지만 구별이 돼. 맞죠? 그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별되잖아. 사람도 구별돼. 이렇게 딱 보면. 이름이 같지만 엄연히 이제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같은데 하나는 아규먼트를 안 넣어도 되는 거, 하나는 넣어야 되는 거. 이렇게 딱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거 내가 호출했을 때 누구를 불러주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안 나. 그죠? 자, 요거 또 굳이 또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자바의 개념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오버라이딩, 아니다. 오버로딩이라고 하고요.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름은 똑같이 쓰면서, 그죠? 메서드의 이름을 똑같이 쓰면서 이 안에 정의되는 파라미터의 개수, 개수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똑같이 이름을 주고. 이게 뭐가 좋느냐? 좋은 것, 특별히 좋은 것보다도 어떤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요. 뭐냐면 이렇게 봤을 때 오버로딩이라는 기법은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뭔가 이름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같은 어떤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메서드들일 거다. 그죠? 그리고 얘네가 뭔가 얘네들끼리 뭔가 그룹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얘네들끼리 뭔가 관련된 기능들을 하는 뭐 그런 메서드구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 이름을 아낄 수 있어요. 이름. 메서드 이름 짓는 거 변수명 짓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름을 이번에 또 뭘로 짓나 뭐 내가 한 50개의 메서드를 만들어. 근데 이름이 다 달라야 돼. 말이 50개지 50개 이름을 다 각각 다르게 짓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마 자 여기 다 전공하셨던 분들 전공하시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자 비전공자분들은 살짝 공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뭐가 만들면 되지 않아?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한두 개라 뭐 그거지 뭐 이게 뭐 진짜 10개만 넘어가도 짜증나기 시작해요. 이거 1, 2, 3, 4 뒤에 뭐 숫자를 붙이면 해결되긴 하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그죠? 그래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낄 수도 있어요. 내가 비슷한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한 걸로 해서 내가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름도 좀 아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이 오버로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름에 대한 그 짓는 스트레스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이름 못 지어가지고 뭐 그 코딩을 시작 못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수 뭐 하냐 그러면 변수 이거 이름을 좀 짓는 중이에요. 뭐 이러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뭐 이러고 있어요 또.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는 그냥 번호 붙이고 막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름은 나중에 또 조금 고민해가지고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요? 잠깐 여기다 이제 실습으로 잠깐만 구별을 좀 해놓고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내가 이제 20이라는 수를 딱 넣어버리면 딱 실행했을 때 이제 잠깐만 얘 출력하고 나서 줄을 프린트 ln이라는 게 출력을 하고 나서 줄을 바꿔주기 때문에 점점점을 찍고 나서 줄을 바꿨어. 그래갖고 얘가 이 옆쪽에 쭉 출력되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얘가 지금 실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줄 바꿈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 얘는 12만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20을 넣었더니 20에 대한 거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또 25라고 넣어버리면 딱 실행했을 때 이렇게 25 25는 1, 2, 3, 4 안 되고 5로만 5, 25 되고 갑자기 쫙 줄어버리네. 그죠? 이게 이제 약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5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외해놓고 보면 5밖에 없네요. 자, 12는 이렇게 4개의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는 거 굳이 뭐 어려운 거 코드 말고 이렇게 쉬운 거부터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뭐 다 전공하셨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걸 재사용의 개념으로 이제 자꾸 그걸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조금 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꼭 어려운 거 말고 이런 쉬운 거 갖다 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좀 이제 이런 코딩이나 이런 게 좀 숙달이 되신 분들은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예, 만들어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코드를 어차피 새로운 코드 계속 만들려고 하면은 다 그때그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바로 이렇게 만들려면 좀 어차피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 만들어서 뭔가 성능 향상에 대한 부분을 예, 고려해 가지고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바꿔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쨌든 계속 또 새롭게 또 고치다 보면 예, 계속 이제 효과적인 이제 코딩을 예, 방법들을 좀 만들어 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연습들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현재 55분이죠. 자, 일단 좀 쉬고 가겠습니다.